네,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딱히 여러모로 볼 때 있어서 별로 다시 볼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뭐 일단 계산이 주가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약간 상황 판단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결국 처음 접했을 때, 처음 딱 보는 순간 한순간 그 문제의 빠른 길을 찾아가는 게 너무나 성패를 갈리는 부분이라. 네, 물론 이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유형화가 된 문제들은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 이제 다른 문제에서 써먹는 다른 문제에도 활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문제는 상황 판단스러운 걸 떠나서 이런 순서도 자체가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4, 5년마다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고요. 더군다나 그 순서도 문제 자체도 이게 딱히 그런 유형에 가깝다고 유형화된 부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문제는 정말 한눈에 봐서 딱 자기가 접근을 했다 싶으면 이제 풀리는 문제고, 아니면 아닌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그 접근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려서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크게 정말 네, 다른 부분은 다 활용이 되고 다른 부분을 다 이해하고 하시면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문제보다는 다른 문제 쪽을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먼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회수 시점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하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다는 부분이죠. 네,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여기서 이제 저도 실제 저도 이제 시간을 재보고 풀 때는 몰랐지만 보고 느낀 부분이, 결국 이제 나오는 부분이 출발과 모양은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계란 모양, 약간 계란 모양 스타일이라고 그러나요? 결국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측정하는 부분, 뭔가 가공해서 이 비용이 드는 부분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오고요. 네, 이제 직사각형으로 나오고요. 이 마름모인가요? 평행사 변형 아니고요. 마름모 같네요. 네, 마름모 부분을 이제 측정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측정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갈라내는 부분, 네, 예 아니오로 갈라내는 부분이라는 거죠. 결국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결국 이 직사각형에만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출발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렇게 쭉 가도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럼 바로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네,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 가야 하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잠시만요. 폐기까지 가는 부분을 가장 빨리 찾아본다면요. 자, 일단 제품 회수에서 여기서 출발하니까요. 오염도 측정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 모두 이게 이 비용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비용에 가장 많고 적은 걸 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모두가 측정하는 부분은 다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요. 자, 이 측정하고 나서요. 자, 오염도 5 이하에서 아니오로 가고, 오염도 10초과에서 예로 간다면 바로 끝나겠네요. 누구나 해야 되는 이 한 번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은 가장 당연히 비용이 가장 적겠죠. 더군다나 이 문제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이 가장 적은 제품이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없죠. 무조건 가장 적은 제품은 한 가지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본다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오염도가 5 이하도 아니고 10초가도 10초가도 아닌 게 아니라 10초가는 맞아야 되는 거죠. 네. 결국 이거 종합하면요. 오염도가 10초가 되는 부분이요. 10초가 되는 부분. 오염도가 10초가 되는 부분은요. A 하나밖에 없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비용이 가장 많은 제품은 B와 C만 비교하면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접근하는 방법. 여기까지 접근했다면 B와 C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텐데, 이거까지 접근하는 방법이 쉽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네. 물론 이제 A, C, D를 보면서 출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보다는 확실히 여기서 이 순서들을 보면서, 네, 이걸 파악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 가장 빠른 루트를요. 네. 이게 저는 중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쉽게 이해하지만, 과연 이걸 알고 나서 실전에서 풀 수 있느냐, 이걸 활용해서 실전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나오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네. 유형화된 부분이 아니니까요. 결과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풀이를 본다면 또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걸 실전에서 적용할 만큼, 실전에서 눈에 띄게 보이도록 쉽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거죠. 네. 자, B랑 C만 한번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B랑 C만이요. 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둘 다 오염도 측정을 한 번은 공통적으로 해야 되니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넣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요.
B는 오염도가 6이네요. 5 이하가 아니니까요. 세척을 한번 해야겠네요. 5 이하가 아니니까요. 넘어가 세척을 하고 한 번은 세척을 하는 부분이 5가 들어가고요. 오염도 측정을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또 5가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오염도가 5 이하가 되면서 끝나겠죠. 그쵸? 오염도가 5 이하 되면서 더 이상 오염도는 측정할 일이 없겠네요. C는요. 처음부터 오염도가 5니까 추가로 세척하거나 측정할 일이 없겠네요. 처음 측정하는 부분 아까 B랑 같이 제외를 했고요. 자, 그 다음요. 강도도 측정해야지만 강도도 처음은 둘 다 한 번은 측정해야 되니까 한 번은 뺀다면요. 자, 강도가 10 이상이 아니어야 되고 3 미만도 아니어야 되니까 4랑 5 강도가 5부터 9 사이면 여기를 열가공을 해야 되겠네요. 자, 5부터 강도가요. 5부터 9 사이면 열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B랑 C죠. 네, C랑 D가 아니고요. 자, C는 마찬가지로 바로 또 강도가 10 이상이니까 넘어가겠네요. 바로 칙수 측정으로요. B는요. B는 강도가 8이니까요. 강도가 2번 올라야겠네요. 열가공이 2번 들어가겠네요. 열가공이 2번 해야 강도가 2 증가할 테니까요. 열가공 2번 증가한다면 열가공 2번 들 거고요. 자, 처음에 8이었는데요. 9일 때 강도 측정 한 번 해야 되고요. 10일 때도 강도 측정 한 번 더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강도 측정이 또 2번 해야 되니까 10, 10이 또 들어가겠네요. 뭐 여기까지만 봐도 일단 B가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 보면서 그냥 시간이 부족하다면 이제 바로 1번으로 택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이제 마찬가지로 치수 측정으로 왔습니다. 치수 측정은요. 마찬가지로 처음 치수 측정은 똑같이 B와 C 해야 되니까 포함시키지 않고요. 자, 치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다면요. 10초가도 아니어야 되고 10 미만도 아니어야 되니까 치수는 반드시 10에 맞춰줘야겠네요. 자, B는요. 치수가 2번 올라야겠네요. 치수 확대가 2번 해야겠네요. 치수 확대를 2번 한다면요. B는 치수 확대를 2번 한다면 20과 20이 필요하고요. 할 때마다 치수 측정을 했을 테니까요. 측정이 2씩이네요. 2씩 필요하겠네요. 네. C는요. C는 치수를 3번 올려야 되네요. 그러므로 C는 치수를 확대를 3번 해야 하고요. 자, 결과적으로 지금 7이었는데요.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측정을 한 번씩 또 해야겠죠. 그러므로 2 들어가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둘 다 치수가 10이 되면서 재사용까지 오겠죠. 그러면서 끝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비교한다면요. 네. 숫자 차이가 워낙 크죠. 네. B와 C. 한눈에 봐도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비용 가장 많은 제품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숫자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문제 출제하면서도 이걸 정확히 ABCD를 정확히 계산하는 걸 의도한 게 아니라 이걸 파악하는 걸 의도했다는 거죠. 네. 이 횟수를요. 이 차이를. 네. 그리고 만약 정말 이걸 계산하는 걸 의도했다면 문제는 이렇게 되지 않죠. 네. 가장 소요되는 비용이 적은 제품의 비용과 가장 많은 제품의 비용을 물을 수도 있죠. 네. 정말 비용을 계산하는 걸 원했다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이 가장 적은 제품만을 물었고요. 더군다나 이 차이가 워낙 극명하게 나는 걸 봤을 때는 네. 아마 비용이 가장 적은 제품도 아마 차이가 아마 극명하게 났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A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한 번만 오염도만 하고 넘어왔으니까요. 네. 결국 이 프로세스 상에서 그걸 눈치를 챌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 같고요.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닌 것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자료 해석에서는 정말 나오지 않고요. 네. 상황 판단을 가더라도 정말 어려운 문제의 축에 속할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는 하셨겠지만 아마 본인도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이해했다고 이걸 아마 다음번에 내가 과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딱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겠느냐. 그게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문제 자체는 아주 어렵지 않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의 프로세스를 찾는 게 중요한 문제 아니었나. 사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상황 판단에서 항상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해석보다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은 드네요. 네. 문제 22번의 정답 1번이었습니다.